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아침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얼굴도 조금 부어 있고, 목소리도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뭐 시간이 나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몰골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몰골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하는 발음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주 그냥 맹자가 순임금에 대한 칭송은 정말 대단한데 이 글을 통해서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맹자의 순임금에 대한 뭐랄까 높임이 여기에서 절정이 이뤘다. 순임금이 반구, 요거 구자가 빠져 이렇게 돼 있네. 요거죠. 반구 여초라고 하는 거는 여도 먹을 여자고 요 반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곡식을 먹고 풀을 먹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반구 여초라고 하는 거는 시골 생활이에요. 시골에서 그냥 젊었을 때 그냥 요즘의 말로 그냥 촌놈 이렇게 촌놈이라 해서 시골 사는 사람을 비아냥거린 건 아니고 뭐랄까 서로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촌놈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약장 종신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마치 장차 종신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었는데 이런 소리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리예요. 약장 종신언이다. 그대로 시골 사람처럼 평생 살 듯한 기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자가 되어서는 아주 비단 옷을 입고 검은 고를 금을 타시면서 이녀가를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고유지한 것처럼 마치 본래 그와 같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 글이 말하는 거예요. 약장 종신과 마치 원래 가지고 있었다. 마치 천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죠.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골뜨기처럼 그렇게 일생을 맞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은 식이요, 구는 말려놓은 쌀이다. 여도 또한 식이다. 지는 화이하다. 옷에 이제 술을 놓은 거죠. 이녀는 요의 두 딸이다. 관은 여자가 시중 들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성인의 마음이 빈천으로서 모호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상황, 변하는 것을 외부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흠모함이 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부한 사람, 부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소리예요. 직위가 낮으면은 벼슬이 높은 사람을 흠모하잖아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부귀로서 동어중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도 보면은 댓글로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도 흠모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의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우리가 주에서 많이 봤죠. 수의한. 요 우자 대신에 처로 해도 돼요. 처. 만날 처. 만나는 바를 따라서 편안했다. 우리가 대학에서도 안하니 능천이라죠. 편안하면 편안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그때 주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또는 지위가 낮던 지위가 높던 그게 바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그 자체를 편안하게 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자기한테 미리 준비함이 없었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이 다음에 부자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거는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성이 분정거해라. 이것도 우리가 맹자에서도 나오고 주자가 해석하는 데 많이 써요. 성품인 바가 그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으로 여기는 바가 그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각자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부자스럽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스럽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 형편이 어렵게 살아야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소비를 과소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집구석 망하는 거죠. 자, 부유한 사람이 직위도 높고 부유한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지위도 있고 저러는데 청렴결백하다 하지만 공자나 맹자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또 기록에 나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그런 같은 것을 약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제나라 안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안현이 굉장히 검소하고 그 신분보다 더 낮춰서 옷 한 벌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읽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친송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나라가 사치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안현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데, 성인은 원래가 부유한 사람이 너무 건박하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잠깐 풀어야죠. 그죠?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뭐를 알았다. 누군가의 부모, 인친, 다른 사람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알았다. 누군가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 막중한 죄라고 하는, 여기는 건 중죄라는 거, 막중한 중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면 그 상대방 사람 또한 내 아버지를 죽이고, 누군가의 형을 죽인다면 그 사람 또한 자기의 형을 죽이나니,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죽다 이런 소리 아니죠. 내가 스스로 아버지와 형을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별 칸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 자살, 우리 요즘에 말하는 자살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와 형을 죽인 거다. 남의 부모를 죽이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간접적으로 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고, 누군가의 형을 죽인다고 하면은 나는 결국은 내 형을 죽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복수하는 거. 자기 부모 형제가 정당하지 못하게 죽었을 때,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입장 차이죠. 이 복수가 여러분 맹자 때는 당연한 얘기고 당나라 때까지 여러분 복수가 있었어요. 복수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중국 사회가 이 복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나라 때 한태지 글에 보면 이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복수 문화가 만연한 줄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이해는 되죠.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문화라는 거, 복수하는 게 문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소위 말해서 춘추대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 중국이 지금 현대화되기 전에 청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청나라 말기에 아편 전쟁 있었었죠. 아편 전쟁. 영국한테 졌잖아요. 수모를 당했죠. 그리고 일본하고 청일 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이 있을 때 일본한테 수모를 겪었죠, 여러분. 누구나 다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대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어떤 계기가 오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뭐 제 사견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글만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자꾸만 글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자 말하자면 내가 오늘 이후에 알았다. 그것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유소이이 간발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방울에 복수가 해가지고 다 양쪽 집안이 상처를 받던 것을 맹자가 보고서 그러니까 유소이 무엇 때문에 반드시 무엇 때문에 간발한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에 저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의 그 차이일 뿐이다. 간격일 뿐이다. 그 실은 알고 보면 스스로 그 부모를 해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범시가 이르되 이것을 안다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니 존경할 것이니 존경하게 되면 사람 또한 그 사방대방 또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 줄 것이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일종의 검문소라고 해도 되고 검문소 어떠한 영역을 성이죠. 성문. 옛날에 그 검문소는 장차 포악한 사람들을 막으려고 대비하려고 그런 거죠. 이것은 기찰, 비상한 사태를 기찰하는 것이다. 이 기차가 이거 맞나 모르겠다. 비상한 것을 저 기차가 맞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기차. 그런데 오늘날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고가 나왔죠. 오늘날 나왔죠. 이게 상고주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도를 하고 잘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하는 짓거리가 뭐냐? 장차 포악질을 일삼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뺏는다는 거예요. 왜? 정세 출입이다. 이게 바로 세금이 징수하는 거죠. 출입하는 것이다. 사람이 오고 가는 데에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검문소를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맹자 시대만 해도. 그 전에는 외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사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하고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범시가 이르되 옛날에 농사를 짓게 되면 10분의 1을 세금을 걷는데 후세에는 혹 지나치게 그 태반의 세를 반에 해당되는 세금을 걷어들었다. 이거는 불염으로서 세금을 거두어는 세금의 징수로서 포악질을 일삼는 것이다. 문왕의 유는 정언이라 그랬죠? 문왕의 정언은 백성과 같이 했다. 동락지로되 같이 했는데 이것도 제자 이거 잘못됐네요. 맞아야죠. 제나라 선왕의 정언은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슴을 죽이거나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형벌을 가했잖아요. 근데 문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나라 선왕은 나라의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동물도 키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 백성들이 몰려와서 잡았거나 그러면은 사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판 거다. 나라를 함정을 팠다는 거죠. 이것은 원유로서 정언으로서 포악질을 일삼는 거다. 후세의 포악질은 다만 이 검문소에만 끝이는 게 아니다. 만약 맹자가 이거는 가정이냐 약사. 맹자가 만약에 제후들한테 쓰임을 당했다면 쓰여졌다면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문왕의 정치를 행할 것이니 무릇 이와 같은 이유는 모두 불종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종일이라는 말 하루도 마치기도 전에 바꿨을 거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부 다 이 관문소에서 검문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라든가 이러는 거. 그리고 정원에서 그 백성들이 뭐를 사슴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걸 잡았을 때도 형벌을 매기지 않았을 거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불종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것은 법을 고쳤을 거라는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이것도 저도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대충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저도 말로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처자한테도 행할 수가 없고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도로서 부리지 않는다면 처자식한테도 능히 행할 수가 없다. 말은 돼요. 그런데 잘 그 의미가 이렇게 와락 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런 정도는 알겠죠? 자기 자신이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처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또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그 올바른 방법으로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가지고 처자식한테 그와 같은 그것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런 뜻 같습니다. 신불행도는 행으로서 말한 것이니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거다. 사인불의도는 사로서 말한 것, 일로서 말한 것이니 능하지 못한 것은 시행을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처자식한테도 그 말발이 먹히지 않는 거고 사람을 부리는데 올바른 도로서 하지 않으면 처자식한테도 어떤 일을 시켜도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주리자, 주라고 하는 거는 두루두루 그 이익을 두루두루 베푸는 자는 흉년이 능히 죽이지 못한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굶주려 죽지 않는다 소리예요. 여러분 흉년이 다가오도 왜 평상시에 은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도달이 돼도 그 사람은 능히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소리죠. 주덕자는 덕을 두루두루 베푼 자는 사세에 험난한 시대에 능히 그 사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주는 족이다. 말하자면 싸움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터우면 그 씀에 있어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러고 덕도 베풀고 뭐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은 어려운 시대라든가 흉년이 들던 하더라도 주위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혼란에 난리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글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조금 평범한 내용이죠. 근데 요걸도 조금 재미있습니다. 맹자가 말할 때 호명지인, 호명,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명예죠.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능히 천승직국도 사양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는 능히 천승이라고 하는 국가도 사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니면 단사두경에 표주박에 밥 한 그릇 먹고 나물 반찬 국 한 그릇에도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사두경의 현오색이라는 거.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명성을 갖고 싶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찮은 우리 밥 하나 먹고 누군가에서 대접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사주는 데 있어서 생색을 나타낸다 소리예요. 생색을 나타낸다. 호명지인은 교정간해라. 자기 감정을
꾸민다, 속인다 이런 소리죠. 교정하다 이런 소리죠. 감정을 속여서 명예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이와 같은 경우로 능히 천승의 나라를 사양할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 진실로 부귀한 사람을 이렇게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본래 이것도 부귀진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석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맨 나중에. 만약에 본래 부귀를 능히 부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죠? 부귀지인이 아니라 부귀를 능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맨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그 득실지 조그만한 일에 있어서 도리어 그 진정이 발현되는 것, 그 자기 마음속에 본 바탕에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힘쓸 바에 그 사람이 힘쓸 바에서 보지 말고 이런 소리예요. 불억이 소면이요. 여기에도 이 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힘쓰는 바에서 하지 말고 이런 소리죠. 그 사람이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힘써야 될 것이니 그런 연후에 가히 그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는 바에 실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맹자가 말하기를 불신인연이면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빈 껍데기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아끼고 그런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간신들로 그냥 두글두글 하게 되면 나라가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공헌은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것이다. 예의가 없으면은 위와 아래가 어지러워지고 예의는 바로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 백성의 뜻을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의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이제 계급이 있는 거죠. 계급 또는 서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이래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죠. 그걸 예를 들어서 순서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그냥 요즘 말하면 순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서열로 돼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용어도 안 쓰려고 우리 사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름으로써 서열을 나누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라 국가에서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있으면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위가 있고 밑에 병상 사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급이고 서열이죠. 그 서열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너무 지키지 않는 것도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육아의 그 교육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서열, 순서. 예의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순서, 자기 분수, 물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킨다. 이런 게.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수도 또 변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맹자의 이거를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죠. 올바른 교육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재용이 나라의 씀씀이가 부족하게 된다. 경제가 이제 거덜나는 거죠. 생지무도하고 생산성이 도가 없고 취하는데도 어떠한 절차가 없고 씀에도 무절제하게 되는 까닭이다 소리예요. 씀이 없게 돼요.
무절 끝이지 않는다. 계속 낭비하게 되죠. 윤씨가로되 이 세 가지는 그 어질고 현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인연이 없게 되면 예의 정사가 모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도로서 여기도 그 기자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그 도로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죠. 예. 자, 맹자가 말하기를 불인이 불인한데 이런 소리예요. 불인한데 얘가 불인하는 건 약간 상대적인 거죠. 완전히 불인한 것만은 아니에요. 불인한데 나라를 얻는 경우는 있다. 그런 경우는 있다. 이거는 여러분 국은 여기서 제후국이죠. 제후국. 근데 불인한데 천하를 얻는 경우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있지 않다. 말하자면 불인한 사람이 그 개인적인 사지를 써서 가히 천승의 나라를 도적질할 수가 있다. 이것도 빙자가 조금 제가 이 글자도 확인을 안 했네요. 그래서 그러나 가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나라는 훔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추시가 말하기를 자진 이래로 진나라 이후로 이런 소리죠. 불인한데 천하를 얻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진나라 이후로 어질지 못하면서 천하를 얻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다 한 번 또는 두 번 왕이 전해짐에 결국은 천하를 잃어버리니 부득한 것과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진나라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하고 위진 시대 수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른바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3대 이후에야 가능하다. 3대와 같은 정치를 실현한 이후에야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뭐 내용 중에 저도 뭐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해석 위주로 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그렇게 뭐 잘 아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는 한 5, 60%밖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